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 두 번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이제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인데, 전반적으로는 매매 가격은 0.11% 상승을 했고, 전세 가격은 0.17%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보다 0.01% 하락을 했고,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주에 비해서 0.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전국 시도별 상황을 보면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은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역시 이번 주도 1등입니다. 2.48%, 대전이 0.28%, 부산, 경기, 충남, 경북, 대구, 울산, 전남, 전북 등은 상승을 했고, 제주는 지난주에 소폭 상승을 했다가 이번 주는 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전국 지도를 보고 살펴보면 단연 눈에 띄는 데가 지금 세종시 2.48% 상승을 했고, 충북, 인천, 대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 대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주 대비 이제 소폭 하락을 했어요. 0.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따른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지금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북 상황을 보면 동대문구가 0.05% 상승을 했고, 중랑구가 0.05%, 강북구가 0.03%, 노원구가 0.02%, 도봉구가 0.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남 상황을 보면 보유세 부담 등으로 이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및 신축 단지 위주로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남구는 압구정 대치동 위주로 상승해서 0.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초구와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는 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명일동, 성내동 위주로 상승해서 0.01% 상승을 했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신림동 위주로 상승을 해서 0.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등포 같은 경우 여의도, 신길동 위주로 상승해서 0.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 경기 상황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0.02% 상승을 했고, 부평구가 이제 0.05% 상승을 했고, 서구가 0.03%, 연수구가 0.03%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낭동구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위축되고 상승폭이 높았던 단지에서 이제 매물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해서 0.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 지역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그동안 상승폭이 좀 높았던 용인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용인시는 0.13% 상승을 했고, 수원시는 0.07% 상승을 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라 이제 고양산 기대감 등으로 0.35% 상승을 했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을 해서 0.32% 상승을 했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0.2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대 광역시랑 세종의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이제 소폭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0.28% 상승을 했고,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호재 영향이 있는 가운데 석봉동이나 법동 위주로 상승해서 0.40% 상승을 했고, 유성구는 세종시 인근 지족동이나 하기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해서 0.37% 상승을 했고, 서구 같은 경우는 둔산동이나 도안신도시 이제 신축 위주로 상승을 해서 0.25% 상승을 했고, 동구가 0.21%, 중구가 0.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0.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세종이 전국 상승률 1위면서 하여튼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2.48%가 이제 상승을 했고, 정부 부채 이전 기대감으로 세종시 전 지역에서 이제 상승세가 지속돼가지고 2.48%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마지막에 별도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엔 8개 도의 상황을 보면 충남 같은 경우 상승폭이 조금 축소돼서
0.15% 상승을 했고, 경북, 전남이 상승폭이 소폭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주시가 0.83% 상승을 했고, 계룡시가 0.27% 상승을 했고,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 논산시, 아산시, 보령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전세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고, 지방도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전세 가격 변동률도 1등이에요. 2.20% 상승을 했고, 대전은 지난주랑 비슷하게 0.40% 상승을 했고, 울산이 0.39%, 충남이 0.25%, 경기, 충북, 서울이 0.14% 상승을 했고, 경북, 전남, 경남 등은 상승을 했고, 제주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역세권이나 학군,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는데,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 등의 영향으로 일부 수요가 감소해서 상승폭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전세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지역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강북상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0.12% 상승을 했는데, 마포구가 0.19% 상승을 했고, 성동구가 0.17% 상승을 했고, 강북구가 0.16% 상승을 했고, 성북구가 0.15%, 용산구가 이천동 대단지와 교통 양호한 신계동 위주로 상승해서 0.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0.16% 상승을 했는데, 강동구가 0.24% 상승을 했고, 송파구가 잠실동, 신천동, 인기단지랑 방이동, 거여동, 구축 위주로 상승해서 0.22% 상승을 했고, 강남구가 대치동, 도곡동, 학군선호 지역 위주로 상승해서 0.21% 상승을 했고, 서초 같은 경우가 반포동, 신축, 잠원동 위주로 상승해서 0.20% 상승을 했고, 동작구가 0.14% 상승을 했고, 영등포구가 0.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상승률이 지금 59주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면서 향후에도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인천, 경기의 전세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인천이 0.03% 상승을 했고, 부평구가 0.13%, 계양구가 0.05% 상승을 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 송도, 신도시 신규 입주 밀량으로 0.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수원, 건성구가 0.53% 상승을 했고,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도 신분당선 역세권주 단지로 상승해서 0.20%, 수원, 팔달구 같은 경우 0.14% 상승을 했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0.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대광역시랑 세종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0.40% 상승을 해서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가 정주여권 양호한 둔산동, 관저동, 도안동 위주로 상승해서 0.50% 상승을 했고, 유성구가 상대동이나 지적동 같이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을 해서 0.49% 상승을 했고, 대덕구 같은 경우 송천동, 법동 위주로 상승을 해서 0.34% 상승을 했고, 동구는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서 이번주는 0.10% 상승을 했고, 중구는 0.30%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장에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 2.20% 상승해서 전세가 상승률도 전국 1등이고, 세종시 전역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8개 도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충남 같은 경우가 지난주랑 동일하게 0.25% 상승을 했고, 충북 같은 경우가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면서 0.18% 상승을 했고, 충남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주시 같은 경우가 꾸준히 상승을 해서 이번 주도 0.67% 상승을 했고, 예산군 같은 경우 0.45%, 아산시가 0.42%, 서산시가 0.22%, 천안시 동남구가 0.21%, 계룡시가 0.21%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세종시의 아파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과 대전, 세종인데 주간 아파트 변동률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0.04%에서 0.02%로 소폭 하락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는 0.16% 하락하다가 지난주에 0.20%, 이번 주에 0.28%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7월 첫 번째 주 2.06%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46%, 7월 세 번째 주 0.97%로 조정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7월 네 번째 주부터 행정수도 이슈로 인해 가지고 2.95% 상승을 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2.77%, 이번 주 2.4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3주간 이 상승폭은 이 폭등세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몇 개 아파트 단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한국경제 기사인데, 세종시 7월 집값 상승률 1위, 행정수도 이전 기대효과, 보람동에 있는 59제곱평방미터 아파트 같은 경우 한 달 새 2억이 껑충 올랐다는 거예요. 올 들어 대부분 1억 넘게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표는 매매가격 변동률에 대한 누계 변동률표예요. 이 세종시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2019년에 3.61%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올해 2000년 현재까지 누적 변동률이 31.58%예요. 올해 32%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대전 지역 같은 경우가 10.56%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 그래프가 한국경제에서 언급된 아파트 단지 이제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한국경제에서 언급된 아파트들인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삼생활권에 있는 보람동 호리홀 1단지 대박 노블랜드 같은 경우 7월 실거래가가 5억 5,800이었는데 8월에 7억 8천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왼쪽에 보시는 자료가 국토부 이제 실거래가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 8월 2일 날 26층이 계약됐는데 59제곱평방미터가 7억 8천에 신고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생활권에 있는 다정동의 가온 3단지 한신 더유 같은 경우 7월 달에 5억이 신고가 됐었는데 8월 신고가가 5억 5천이. 왼쪽 자료를 보시면 8월 3일 날 9층이 5억 5천에 신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생활권의 한솔동에 있는 천마을 5단지 푸르지오 같은 경우 7월 실거래가가 3억 8,500이었는데 8월 신고가가 4억 3천만 원이. 왼쪽에 이제 실거래가 자료를 보시면 8월 3일 날 6층이 거래된 게 4억 3천만 원이 신고가 됐고, 이 조사 이후에 8월 10일 날 8층이 거래된 거는 5억 2천에 지금 신고가 돼 있어요. 지금 3개 아파트의 이제 실거래가 상황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세종시가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종시의 이제 향후 전망을 하기 위해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분양경기 실사지수 8월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양경기 실사지수 HSSI가 무슨 말이냐면,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여건을 공급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예요. 이 수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수치가 전국 수치를 한번 딱 봐도 세종만 105예요, 105. 이 수치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세종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이 우측의 그래프는 분양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를 7월이랑 8월 서울, 대전, 세종을 이제 비교해 본 건데, 서울 같은 경우 7월 달에 79.2에서 85.4로 상승을 했어요. 대전 같은 경우 62.5에서 8월 달에 87.5로 많이 상승을 했죠, 대전 지역도.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76.4였어요. 이 수치가 28.6% 상승을 해가지고 8월 달에 HSSI 전망치가 무려 105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결국 이런 수치들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뜨겁고, 향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청약도 뜨거울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현재 하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몇 개 단지가 지금 몰려 있는데, 이게 세종시 하반기 분양 예정 아파트들이에요. 1생활권에서 이제 한림건설이 이제 분양 예정이 돼 있고, 특히 이제 6생활권이 이제 분양 예정이 많은데, 도시형 생활주택 2단지가 있고, 63생활권에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 예정돼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63생활권에 금호건설, 신도항건설, HNG 파트너스가 분양하는 770가구, 580가구가 하반기에 이제 분양 예정돼 있어요. 앞에서 자료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이제 세종시의 아파트 상황, 그리고 분양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 수치를 보면 올 하반기에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이 아파트들은 청약률이 굉장히 이제 높을 확률이 커졌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세종시 아파트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게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세종시로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상승을 하다가 2월 세 번째 주 1.41%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대전이랑 세종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6월 넷째 주에 1.55% 이제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7월 첫 번째 주 2.06%까지 상승을 하다가 1.46%, 0.97% 조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슈라는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월 4주에 2.95%, 지난주에 2.77%, 이번 주 2.48%, 완전히 폭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향후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금 예상하는 지역이 지금 세종시예요. 그렇지만 행정수도 이슈라는 이슈가 없었으면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되고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확률이 굉장히 큰 시장이 지금 세종시예요. 현재 이제 세종시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분들은 몇 년 전에 지금 세종시 아파트에 이제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에요. 현재 부동산 규제 대책 같은 영향으로 얼마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이런 투자자들은 현재 바로 던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세종시에 지금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높은 가격에 던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것도 예상했던 수익에 1억, 2억이 더 높은 상태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지금 실수요자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그래프 중에 이 부분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때문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가 1, 2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지속적으로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가 영향을 받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 이 행정수도 이슈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할 확률도 많은 게 현실이에요. 만약 행정수도 이슈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게 되면 이 거품 낀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은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시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수도 이슈가 잠잠해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근거는 현재 정치 상황이에요. 원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잡혔던 게 충청권이 지금 8월 13일이었어요. 근데 일정이 취소가 됐고, 근데 이것보다 충청권의 이제 TV 토론회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전당대회는 취소가 될 수 있어도 TV 토론회가 취소됐다는 거는 의외의 상황이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16일 오후에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왼쪽 그래프가 리얼미터에서 발표하는 8월 2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순실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어요. 미래통합당이 36.5%, 더불어민주당이 33.4%예요. 현재 이제 여당에서는 행정수 이전에 대한 추진 기획단 같은 것도 구성은 해놨어요. 근데 현재 현실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로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로 재미를 봤다면 전당대회는 취소를 해도요, 이 충청권 TV토론회는 절대로 취소를 안 했을 거예요. 이 TV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슈라는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강화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행정수도 이슈 부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충청권 TV토론회를 취소를 했고,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가 잠잠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향후에 수도권 같은 미래 가치가 많은 지역이 지금 세종시예요. 그렇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이 행정수도 이슈라는 부분이 너무 거품을 많이 만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같은 분들은 시장 상황을 조금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세종시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